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젊을 때보다 밥 양은 반으로 줄었는데 이상하게 배만 자꾸 나온다고요. 친구랑 똑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이 찌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혈당이 높으니 조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더 줄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평생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따뜻한 흰 쌀밥에 김치 한 조각이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신 애킨스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그 탄수화물이 지금 우리 몸속 혈관을 망가뜨리고 내장 지방을 쌓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든 60대 이후에는 이 문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밥이나 국수가 문제일까요? 바로 인슐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젊을 때는 이 인슐린이 일을 잘했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도 지쳐서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이 고장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문을 꽉 잠가버립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밥을 먹는 순간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만 내려지는 것이죠.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장난 인슐린을 쉬게 해주면 됩니다. 에릭 웨스트먼 박사는 우리 몸의 연료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로 가다가 전기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도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케토시스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억지로 굶지 않아도 내 몸에 쌓여있던 뱃살을 연료로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자면서도 살이 빠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65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평생 국수와 떡을 사랑하셨습니다. 고기는 기름지다고 피하고 밥에 나물 반찬만 드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라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밥양을 줄일 수가 없었죠.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허기가 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 소파에 눕기 일쑤였습니다. 전형적인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속는 셈 치고 김 여사님은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엔 밥 대신 계란 2개와 버터에 구운 채소를 드셨습니다. 점심엔 설렁탕을 드시되 밥은 빼고 고기 양을 늘렸죠. 저녁엔 삼겹살을 상추에 듬뿍 싸서 드셨습니다. 처음 3일은 밥 생각이 났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뚝 떨어지고 허리둘레가 5cm나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기름진 고기를 그렇게 먹어도 혈관이 괜찮을까요? 우리는 수십 년간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고 교육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책은 그게 낡은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혈관을 막는 건 순수한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변한 중성지방과 염증입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을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갑니다.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과거의 황제의 다이어트처럼 고기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고기만큼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깻잎 같은 잎채소는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은 계란, 생선, 닭고기, 소고기 가리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방입니다. 고기에 붙은 비계 떼어내지 마세요. 올리브유, 들기름, 버터를 요리에 듬뿍 활용하세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반면 잠시 이별해야 할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로 쌀밥, 빵, 국수, 떡, 그리고 과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과일은 몸에 좋다고 식후에 꼭 챙겨 드시죠. 하지만 요즘 과일은 당도가 너무 높아서 설탕 덩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이 지방을 태우는 공장으로 바뀌는 초기 2주 동안만이라도
이것들을 딱 끊어보세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에서 수분과 함께 소금이 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지럽거나 두통이 올 수 있어요. 이걸 흔히 에킨스 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국물 요리에 소금 간 충분히 하시고 물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고정관념, 이 식단에서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친구분들과 모임이나 외식할 땐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한식은 밥만 빼면 훌륭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삼겹살집이나 갈비집에 가세요. 고기는 마음껏 드시고 된장찌개에 밥은 말지 말고 두부와 국물만 드세요. 횟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초장 대신 간장과 고추냉이를 찍어 드시고 매운탕에 라면 사리는 양보하세요. 밥 한 공기 안 먹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대신 고기 한 점 더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식비가 많이 들까봐 걱정되시나요? 꼭 비싼 한우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렴한 돼지 뒷다리살, 수입, 삼겹살 혹은 고등어 같은 생선도 훌륭합니다. 오히려 간식비, 빵값, 병원비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잘 섭취하면 배가 덜 고파서 전체적인 식사 횟수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세 끼 꼬박 챙기던 것이 하루 두 끼로도 충분해지니까요. 이 식단은 잠깐 살 빼고 마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2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배고픔의 고통 없이 살을 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든 좋은 연료만 넣어주면 다시 힘차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밥 한 숟가락 덜어내고 그 자리에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더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밥심이 아니라 건강한 지방의 힘으로 활력 넘치는 제2의 인생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건강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참, 물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방이 탈 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맹물이 싫으시면 보리차나 옥수수 염차도 괜찮습니다.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가 최고입니다. 호두, 아몬드 한 줌이면 내 건강에도 좋고 출출함도 사라집니다. 단 달콤하게 코팅된 건 안 돼요. 혹시 빵 냄새의 유혹을 못 이기셨나요? 괜찮습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지방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금방 다시 적응합니다. 잘 주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살이 덜 빠져요. 오늘 밤은 푹 주무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배우자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식단 챙겨주면서 금슬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마지막 복습입니다. 밥과 빵은 줄이고 채소와 고기, 좋은 기름은 늘리세요. 소금과 물 잘 챙겨 드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